여기서는 CPU 스케줄링을 강의하겠습니다. 스케줄링은 반드시 CPU 스케줄링만 스케줄링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일반적으로 스케줄링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자원의 사용 순서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누가 먼저 그 자원을 사용하고 누가 나중에 사용하는가 그것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스케줄링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 그 평가 기준이 이제 여럿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평한가, 공정한가. 이제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이 있는데 어떤 특정 프로세스들한테는 이 스케줄링을 쓰면 굉장히 좋은데 거기에 속하지 못한 프로세스에게는 굉장히 불이익이 가지 않는가. 그런 것이 이제 공정성이고요. throughput. 이거는 단위 시간에 몇 개의 작업을 끝낼 수 있는가. 그것이 throughput이고요. response time. 그 작업에 따라서는 어떤 건 굉장히 급한 작업이 있고 어떤 거는 한 달 내에만 해주면 되는 그런 작업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절히 리스폰스를 해주고 있는가. 예측 가능성, 영어로 이제 predictable한가. 이거는 이제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어떨 땐 런하면 1시간 만에 답이 나고 어떨 땐 런하면 10시간 만에 답이 나오고 그러면 이게 이제 런할 때마다 시간 편차가 굉장히 심하면은 이제 곤란한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항상 런하면 거의 비슷한 시간에 그 답이 나오는가. 그것이 예측 가능성입니다. 또 스케줄링을 하려면은 어떤 잡이 앞에 해야 되고 어떤 잡이 뒤에 해야 되고 이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 무슨 알고리즘을 돌려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시간과 공간에 오버헤드가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스케줄링에 소요되는 시간과 공간 또 다른 자원과 균형적인 자원 소모를 하는가. 예를 들어서 CPU 스케줄링을 잘 못하면 CPU만 열심히 일을 하고 나머지 디스크라든지 프린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일을 안 하고 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다른 자원들도 균형적으로 사용하는가 그런 이슈가 되겠습니다. 스케줄링은 preemptive 스케줄링과 non-preemptive 스케줄링으로 나뉩니다. preempt 한다는 것은 프로세스가 자원을 이미 이제 갖고 있는데 다른 프로세스가 이걸 뺏을 수 있는 방식을 preempt 한다고 합니다. 왜 뺐습니까? 굉장히 급한 그런 프로세스가 있으면은 도착하자마자 금방 시작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런 프로세스들에겐 적합하죠. 그렇지만 뺏기는 프로세스에게는 뺏길 때마다 그에 적절한 조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오버헤드가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non-preemptive 스케줄링은 이미 할당된 자원을 강제로 뺏어오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프로세스가 할당받았던 자원을 자진해서 반납해야만 그 자원을 받아서 이제 스케줄링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면 한 프로세스가 시작을 하면 이 preemptive 방식으로 하면은 어떤 프로세스가 시작해서 이때 preempt 당하고 이때 preempt 당하고 계속 preempt 당하면 급한 작업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오느냐에 따라서 나의 프로그램이 끝나는 시간은 아주 들쑥날쑥해야 되는데 non-preemptive로 할 것 같으면은 제 프로그램이 일단 시작되면은 그 끝나는 시간이 그 예측이 용이하죠.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은 또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아주 급하면서도 짧은 잡이 도착했는데 그 앞에 굉장히 긴 작업이 예를 들어서 10시간짜리 작업이 앞에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굉장히 급한 잡이 지금 도착했다. 그럼 10시간짜리 잡을 preempt, CPU를 뺏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려야 되죠. 예를 들어서 짧고 급한 잡이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PC에서 이렇게 탐색기를 이렇게 쳤어요. 좀 보자. 근데 그 PC에서 10시간짜리 작업이 좀 이미 돌아가고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제가 탐색기에서 이제 열로 옮겨서 한번 보자 했을 때 이 프로그램을 preempt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굉장히 1초 내에 이제 보여줘야 되고 굉장히 짧은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굉장히 큰 프로그램이 앞에 갈아막고 있어가지고 도저히 이걸 프리엠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짧고 급한 잡은 10시간을 매우 오래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또 자원에 따라서는 여기서는 이제 CPU니까 CPU 경우는 그것을 이렇게 운영을 해도 되고 이렇게 운영을 해도 됩니다. 그러나 다른 자원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프린터 같은 자원은 이미 프린터가 이미 뭐 1000페이지, 2000페이지 진행됐으면은 그걸 중간에 뺏어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테이프도 이미 그 테이프 릴을 이 테이프 릴이요. 이걸 걷다가 얹어놨으면 그걸 중간에서 빼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죠. 또 스케줄링을 했을 때 전체 일감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고 또는 전체 일감에는 변화가 없는 그런 두 가지 경우로 또 나뉩니다. 스케줄링을 했을 때 전체 일감이 줄어든다. 그래서 우체부가 있어요. 우체부가 있는데 우체부가 여기 보면 자기 담당 지역이 있는데 first come first serve 도착한 순서대로 그 서비스를 해준다. 그러면 광화문 우표물이 도착하고 그다음에 동대문께 도착하고 그 뒤에 또 광화문께 도착하고 또 그 뒤에 또 종로가께 도착을 하고 그러면 이런 순서를 해줄 경우에는 굉장히 스루풋이 나쁘죠. 전체 효율이 좋지가 않아요. 디스크 스케줄링 같은 게 그런 경우입니다. 그죠? 이렇게 있으면은 시크가 굉장히 많아지죠. 디스크 스케줄링 제대로 못해주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디스크는 그렇지만, CPU 스케줄링은, 예를 들어서 3초짜리 잡, 2초짜리 잡, 5초짜리 잡, 이런 것을 세 가지의 잡이 있는데, 이걸 이런 순서로 해주나, 2, 3, 5로 해주나, 아니면 5, 3, 2로 해주나, 결국 어떻게 해줘도, 10초 후에는, 이 잡들이 다 끝나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순서로 해주든 간에, 10초가 끝나면은 모든 잡은 다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럼 10초 동안에 세 개의 잡이 끝나게 그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스루풋은 이것을 나눈 게 스루풋이 되죠. 그러니까 스루풋엔 전혀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 일감을 10초 동안에 처리하는 그거는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왜 스케줄링을 하는 것입니까? 아까 디스크의 경우는 스루풋이 영향을 받았잖아요. CPU의 경우는 스루풋이 영향을 안 받아요. 예? 그러면 왜 CPU 스케줄링을 하느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것이 5, 3, 2, 2, 5, 3 어느 방식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이 각각의 잡이 경험하게 되는 리스폰스 타임은 그 분포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스폰스 타임의 분포가 달라진다. 어떤 경우는 이 사람이 제일 오래 기다리게 되고 어떤 경우는 이게 제일 오래 기다리고 어떤 경우는 이게 제일 오래 기다리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나중에 온 사람이 제일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first come first serve로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이런 경우, 또는 CPU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잡들이 다 똑같은 성격의 잡들이면은 스케줄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학생이 식당에서 줄 서 있다. 그 스케줄링 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근데, 만일 잡들의 성격이 다르다면은, 그러면 이제 스케줄링 성격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줄 서 있는데 이게 이제 병원인데 모든 사람이 다 똑같으면 그냥 이렇게 온 순서대로 하면 되지만 굉장히 급한 응급 환자가 있다 이게. 그러면 그건 이제 first come first serve 하면 이 사람 죽죠, 그죠? 그래서 그 잡들이 예를 들어서 리얼 타임 잡이 있고 배치 잡이 있고 터미널에서 온 잡들, 그걸 포그라운드 잡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섞여 있으면은 그러면 스케줄링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 잡들에 따라서 어떤 잡은 CPU는 거의 안 쓰고
CPU를 주면은 금방 DMA 같은 것만 시작시켜 놓고 이제 IO를 하고, 그러면 CPU는 거의 안 하고 IO만 한다 해서 IO 바운드 잡이라고 하고, 또 반대되는 잡은 IO는 하나도 안 해요. 그리고 그냥 CPU를 주면 10시간, 100시간, 1000시간 CPU만 계속 쓰는 잡, 그런 건 CPU 바운드 잡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이 섞여 있을 때는 그럴 때는 이제 스케줄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실제 그 CPU 스케줄링들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있는 것이 이제 first come, 이거 first in, first out이라고 하고 first come, first serve 스케줄링이라고도 하죠. 이건 이제 비선점. 한번 시작을 했으면 CPU 중간에서 못 뺏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당장 생각나는 것이 이게 10시간짜리가 한번 시작이 됐다. 그러면 이거 그 뒤에 도착하면은 이게 뭐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잡이 이렇게 10시간 동안 길게 하는데 굉장히 급한 잡이 도착하면 급한 잡은 10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그래서 굉장히 오래 기다리게 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작업을. 그래서 이제 만일 10시간짜리 배치 잡이 돌아가고 있다 할 것 같으면 거기에다가 대화식, 제가 키보드에서 뭘 두드려도 그 두드리는 것에 대한 응답이 스크린에 안 나타나고, 뭐 실시간 시스템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런 시스템에 부적합하죠.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 작업마다 이제 우선순위를 두게 해서 항상 순간마다 그 우선순위가 높은 작업을 먼저 고르는 그런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또 예를 들어서 10시간짜리 잡이 있는데 이 10시간짜리 잡이 좀 런하려고 하면 뭐 터미널에서 누가 또 두드려서 그 CPU 뺏기고, 또 터미널에서 누가 두드려서 CPU 뺏기고, 또 뭐 실시간 잡들이, 그래서 이런 잡이 한 번도 끊임없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 잡은 영원히 무한히 봉쇄되는 거죠. 그걸 무한 봉쇄, indefinite blocking, postponement 연기, 또는 starvation, 기아 상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10시간짜리 잡이 예를 들어서 12시간이 돼도 15시간이 돼도 20시간이 돼도 안 나온다. 그러면 기다리는 시간을 우선순위에다 반영을 시켜서 오래 기다릴수록 우선순위가 높아지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에이징 기법이라고 부르죠. 또 작업에 따라서는 그 데드라인을 요구하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봇가 있는데 로봇가 이제 걸어가다가 낭떠러지가 나왔다. 그러면 막 로봇가 막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 이제 낭떠러지가 나왔어요. 막 낭떠러지가 나왔으면 이 로봇가 3시간 내에 수라는 명령을 안 주면 떨어지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반드시 예를 들어서 T초면 T초 내에 답을 해주지 않으면 큰 사고가 나는 그런 시스템을 Hard Real Time이라고 해요. 또 이에 반해서 Soft Real Time이라는 것은 데드라인이 있긴 있는데 그렇게 반드시 그걸 지켜줘야 되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서 MP3 같은 경우는 디스크에서 첫 번째 소절, 두 번째 소절, 세 번째 소절을 계속 갖고 와서 제 귀에 이제 틀어줘야 되는데, 이것이 온 다음에 T초 후에는 이것이 와야 되고, 또 T초 후에는 또 이것이 와야 되고, 그렇게 안 하면 음악이 끊긴다. 그런 것이 이제 MP3 같은 프로그램이죠. 그런 거는 음악이 가끔 뭐 2시간 음악을 듣는데, 가끔 한두 번 끊기면은 뭐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 이제, 데드라인이 있긴 있지만, 그것을 못 지켰을 경우에 그 페널티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런 경우 이제 soft real time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가장, 데드라인이 짧은 거를 먼저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제, 여러 작업들의 데드라인이 서로 상충이 되면은,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P1, P2, P3가 있는데, 이것의 데드라인은 이때고, 이것의 데드라인이 이때고, 이것의 데드라인이 이때다. 근데 이거는 수행을 갖다 이만큼 해야 되고, 이건 수행을 이만큼 해야 되고, 이건 수행을 이만큼 해야 되고, 이게 이제 CPU만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CPU도 써야 되고, 디스크도 써야 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써서,
데드라인을 이때까지 맞추려면은, 굉장히 많은 오버헤드 계산을 해야 되고, 또 이 서로의 데드라인이 서로 상충이 되는 경우, 어떤 그 작업들은 데드라인을 지켜주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알려져 있고, 실시간 시스템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다음엔 이제 shortest job first. 그러니까 제일 금방 끝날 잡이 먼저 한다 이런 얘기죠. 이거는 그 비선점 스케줄링입니다. 남들이 하고 있는 것을 중간에 뺏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하면은 평균 대기 시간이 최소화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기다리는 시간이요. 그러니까 짧게 걸리는 잡을 먼저 해주니까 모두들 기다리는 시간이 작죠. 근데 이제 잡이 이렇게 5개가 있으면 그 예상 수행 시간을 알아야 그 중에서 어느 것이 쇼티스트인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프로세스마다 자기가 얼마 동안 오래 수행할 것인지를 제시를 해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래 한글을 시작시켰을 때 나는 몇 초다. 이걸 알 수 있겠습니까? 그걸 알 수 없는 프로세스도 많죠. 알 수 있는 프로세스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짧은 잡이 먼저 하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시간짜리 잡이다. 그거는 10시간짜리 잡인데 항상 그 앞에 짧은 잡이 있더라. 그러면 10시간짜리 잡은 뭐 1년 365일이 돼도 한 번도 수행할 수 있는 길을 못 봤죠. 그럼 이제 스타베이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shortest remaining time. 어떤 프로세스가 여기까지는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remaining time이죠. 그 remaining 시간이 가장 작은 프로세스에게 할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preemptive, 중간에도 이제 뺏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 방법은 비선점이었죠. 근데 remaining time, 이것은 선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시스템이 굉장히 시시각각 변화하는 요구사항 또는 상황 또는 요청에 보다 민감해지는 건 사실이죠. 전체 잡이 짧은 거 가지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수행하고 남은 거 가지고 이제 비교하는 거니까 훨씬 더 상황에 대해서 민첩하게 대응하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많은 오버헤드가 발생하죠. 이것 역시 미리 알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이것 역시 남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잡은 그래서 이게 남은 시간이 10시간 좀 남아있다. 근데 항상 조그만 잡들이 항상 끊임없이 시스템에 들어왔었다. 그러면 이거는 스타베이션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앞에서 shortest job first로 해도 긴 잡이 스타베이션 될 수가 있고, shortest remaining time first 해도 긴 잡이 희생될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first in first out으로 하면은 여기서는 짧은 잡이 이제 분리해지죠. 짧은 잡이 이 짧은 잡인데 바로 앞에 긴 잡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건 뭐 이 긴 잡이 10시간 끝날 때가 이제 아무런 응답도 나올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긴 잡에 대해서 분리한 거, 또 짧은 잡에 대해서 분리한 거, 이거를 절충하는 방법이 HRN 것입니다. 이건 이제 작업마다 우선순위를 줘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지금까지 줄 서서 기다리는 시간과 앞으로 서비스 받을 시간, 또 서비스 받을 시간이 두 번 나오네요. 한 번은 분자에 나오고 또 한 번은 분모에 나옵니다. 그럼 이제 우선순위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만일 짧은 잡이라면은 앞으로 서비스 받아야 될 시간이 작은데 이것이 이제 small 아주 작은 수가 여기 와 있으면 이게 이제 커지겠죠. 그래서 짧은 잡은 여기서 유리해집니다. 긴 잡이라면요. 긴 잡이라면은 이제 긴 잡이인데 이제 짧은 잡들이 막 들어와서 자꾸 오래 하다 보면 이제 오래 기다리게 되죠. 긴 잡이. 너무 오래 기다리게 되면 이제 분자가 커져서 또 우선순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잘만 조절하면은 여기에다 물론 웨이트 같은 걸 줄 수 있겠죠. 가정식을 줄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하면은 큰 잡과 짧은 잡 간에 적절한 공평한 그런 방법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것은 비선점 스케줄링 기법입니다. 다음은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CPU가 있고 CPU를 쓰려면은 이제 잡들이 이렇게 도착하면 이게 이제 잡들 이거 하나가 이제 잡들입니다. 또는 프로그램이에요. 여러 잡이 CPU를 쓰려고 하니까 이제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ready queue가 됩니다. 그럼 이제 ready queue 맨 앞에 있는 잡에게 CPU를 주는데 근데 CPU를 줄 때 무한정 쓰도록 주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시간 동안만 CPU를 쓰게 해요. 그걸 타임 슬라이스라고도 하고 타임 퀀텀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ms가 타임 퀀텀이다. 그래서 100ms가 그럼 다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럼 타임 슬라이스를 다 써도 끝나지 않으면 CPU를 빼세요. 클럭 인터럽트, 타이머 인터럽트가 걸리죠. 그 CPU를 뺏긴 프로세스는 ready queue 맨 들어간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100ms를 썼는데도 문제가 안 끝났다. 그러면 이제 CPU를 뺏겨서 ready queue에 맨 뒤로 가서 여기서 이제 다시 그 다음 한 바퀴를 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CPU를 갖다가 1초를 써야 된다. 그러면 타임 퀀텀이 100ms일 경우는 10번 돌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10번 돕니다. 그래서 이게 이름이 라운드 로빈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CPU를 받아도 이 시간 동안만 CPU를 쓰고 그것이 끝나면은 타임 인터럽트가 걸려서 CPU를 뺏긴다는 의미에서 이거는 preempt 스케줄링이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런 잡이 도착을 했어요. 이 잡은 굉장히 짧은 그런 잡인데 그러니까 한 10ms 정도만 런하면 되는데 굉장히 좀 급한 잡이에요. 근데 이제 이 잡이 여기 도착했는데 이때 보니까 이 앞에 굉장히 많은 잡이, 예를 들어서 N개의 잡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긴 잡들이에요. 그래서 뭐 석 달 동안씩 런을 해야 되는 잡이 5개 있다. 근데 뭐 석 달 이런 거 필요가 없거든요. 5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5개가 있으면은 5개가 이제 첫 번째가 100ms 런하고 뒤로 들어가고 두 번째가 100ms 런하고 또 뒤로 들어가고 세 번째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래서 5개가 다 100ms씩 하고 나면은 다 급하고 짧은 잡 뒤에 오게 되죠. 그럼 5개의 잡이 100ms만 씩 런하고 다 뒤로 오면 이제 이 별표가 제일 앞에 서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500ms만 지나면은 별표가 맨 앞에 서게 돼서 이것이 이제 CPU에서 런할 기회를 받는다. 그러니까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을 하게 되면요, 그 짧은 잡 또는 급한 잡이 도착했을 때 시스템의 부하가 아무리 많더라도 아무리 많다는 것은 뭐 5개, 10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뭐 10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에 그 각각의 100ms씩만 이제 CPU에서 런하고 나면은 반드시 이 짧은 작업에게 CPU 순서가 오니까 1초, 2초 내에는
이 짧은 작업이 일을 마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윈도우스라든지 또는 유닉스 같은 시스템에서는 터미널에서 제가 무슨 뭐 탐색기 또는 탐색기에서 뭐 파일을 옮겨 이렇게 디렉토리나 폴더로 옮겨가기 하면 그런 작업이 굉장히 짧은 건데 스크린에 그것이 1초 이제 그것이 나오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작업이 바로 별표 작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코맨드가 들어갔을 때 시스템이 뭔가 딴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별표 탐색기 이런 것이 금방 스크린에 나타나니까 그래서 대화식 시그널 시스템에 적합하다. 아주 짧고 수천의 응답을 해줘야 되는 그런 탐색기 이런 것에 이제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타임 슬라이스를 타임 퀀텀을 이제 몇 초로 정할 것이냐. 앞에까지 설명에서는 제가 이제 100ms라고 얘기했지만 이거는 그냥 임의로 해본 것이고 누군가가 그걸 정해줘야 되는데 이게 얼만큼의 긴 시간이 적절하냐 이거예요. 이걸 크게 하면 어떻게 되냐. 또 이걸 작게 하면 어떻게 되냐. 타임 퀀텀이 크게 되면 어떻게 돼요? 타임 퀀텀이 크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잡이 CPU로 이제 들어갈 때 너 이제 무한대 써라. 그러면 그건 FIFO 방식하고 똑같아지죠. 그죠? 그러면 이 잡이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3개월이면 3개월 동안 런을 한다. 그럼 뒤에 급한 잡이 굉장히 불리해지죠. 또 IO 바운드 잡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 뒤에 있는 것이 이제 뭐 디스크를 써야 되는 잡, 프린트를 써야 되는 잡, 이런 잡들이 여기 IO 바운드 잡들이 쫙 몰려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3개월 동안 런하는 동안에 CPU만 utilize가 되고 다른 모든 IO 장치들은 다 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IO 바운드 잡하고 컴퓨터 바운드 잡이 섞여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IO 바운드 잡에게 우선순위를 갖다가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IO 바운드 잡을 우선순위를 높여주면 IO 바운드 잡이 CPU에서 런하고 나선 금방 CPU를 반납하니까 그 후에는 이제 컴퓨터 바운드 잡이 런하면 되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컴퓨터 바운드 잡하고 IO 디바이스하고 이런 프린터하고 다 같이 이제 CPU도 바빠지고 IO 장치도 바빠지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컴퓨터 바운드 잡하고 IO 바운드 잡이 둘이 함께 기다린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거에게 높은 우선순위를 줘야 됩니다. 만약 이거에게 CPU를 먼저 준다면은 컴퓨터 바운드 잡에게 CPU 우선순위를 높여준다고 할 것 같으면 IO 바운드 잡은 이것이 CPU에서 연산하는 동안 CPU만 바쁘게 돌아가고 모든 IO 장치는 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타임 슬라이스 크기로 돌아가서 이게 크게 되면은 FIFO 방식이 되고 급한 작업, 짧은 작업, IO 바운드 작업에게 불리해진다. IO 장치들이 팽팽 놀게 되면은 시스템의 그 스루풋도 나빠진다. 그러니까 크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럼 작게 하면 작게 할수록 IO 바운드 잡이나 급한 작업은 자기가 도착을 갖다가 좀 늦게 했더라도 얼마든지 빨리 응답을 받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걸 너무 작게 하면은 컴퓨터 바운드 잡은요. 컴퓨터 바운드 잡은 예를 들어서 타임 슬라이스가 뭐 1시간이다. 그러면 한 10번만 돌고 나갈 것이 1시간이 아니고 타임 슬라이스가 1ms다. 그러면 수천만 번, 수억 번을 돌아야 되니까 이 돌 때마다 CPU를 뺏기고 CPU를 다시 주고 그 컨택트 스위치 오버헤드가 너무 이제 커지죠. 그래서 CPU를 타임 슬라이스를 너무 작게 하면은 컴퓨터 바운드 잡에게 이런 컨텍스트 스위치 오버헤드 때문에 불리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멀티 레벨 피드백 큐 스케줄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레디 큐 이게 이제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고 이제 이 레디 큐마다 타임 퀀텀이 달라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타임 퀀텀이 더 커지죠. 그죠? 그리고, 여기가 비어 있어야, 이게 다 비어 있어야 이게 이제 런을 합니다. 이 중에 어디라도, 잡들이 들어오면은, 위에 큐에 잡이 들어오면 아래 큐를 프리엠트, 선점합니다. 그리고 밑으로 갈수록, 타임 슬라이스가 커지고요. 그리고 새로운 프로세스가 들어오면 항상, 일루, 새 프로세스가 이제, 레디 큐로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서는 그냥, 이거는 전부 FIFO 방식이에요. 밑에만 빼고, 이거만 빼고, 여기는 전부 first in, first out입니다. 근데 이제 first in, first out인데, 여기서 CPU를 들어갈 땐 1초 동안만, 또는 이게 들어갈 때는 그게 10배, 이게 CPU를 할당받을 때는 100배, 이렇게 봤는데, 그걸, 이 타임 퀀텀을 이렇게 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안 끝났다. 그러면, 실행 시간이 길어질수록 밑에 큐로 가요. 여기서, 일을 줬는데 못 끝났다. 그러면 이렇게 가죠. 또, 여기서 10을 줬는데도 못 끝났다. 그러면 이렇게 가요. 100을 줬는데도 못 끝났다. 그러면 이렇게 가죠. 끝나면은 그 전에 끝나면 이리로 나갈게요. 이거는 끝난 거고, 이거는 못 끝난 거예요. 못 끝나면은, 그러니까 실행 시간이 길어지면은 밑에 단계의 큐로, 가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작업이 들어오는 곳이고, 이거는 그 위에서 못 끝난 것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멀티 레벨이고, 그래서 이제 피드백입니다. 피드백이라는 것은 여기서 일로, 여기서 일로, 여기서 일로 이렇게 되죠. 예. 그럼 이제 그 IO 바운드 잡은 그 아주 CPU를 조금밖에 안 쓰니까 대부분 여기서 끝나서 나가든지 여기서 끝나서 나가게 되고, 컴퓨트 바운드 잡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 자꾸 피드백이 돼서 결국은 여기 일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맨 밑에 큐는, 이거는 이제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한다. 여기서는 이제 충분히 큰 타임 슬라이스를 가지고 계속 못 끝나면 또 돌고, 또 돌고, 뭐 또 돌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식에서는, 컴퓨터 바운드 잡은 굉장히 커다란 타임 퀀텀을 가지고 여기서 라운드 로빈으로 돌게 돼 있고, 짧은 IO 바운드 잡들은 맨 위에서 짧은 타임 퀀텀을 쓰고 나가게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앞에 라운드 로빈 방식에서 타임 퀀텀이 큰 경우하고 이것이 아주 짧은 경우하고 둘 사이의 그 갈등을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다단계 피드백 큐 스케줄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